이번 시간에는 자성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는 내용을 배웠는데요. 이 내용을 배웠는데요.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전류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 정의는 시간에 따른 전하량의 변화를 우리 전류라고 부릅니다. 전하량의 변화를 전류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전하량이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전하의 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질량처럼 우리 질량이라고 불리는 양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밀도 대비 부피를 곱해서 구하는 어떤 양이듯이, 물질의 양을 나타낼 때 질량을 이용하듯이 전하량을 이용해서 이제 전하의 크기를 나타낼 건데요. 우리 주변에서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할 때 대표적인 물질을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을 두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기본 입자인 원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원자. 물론 원자를 더 쪼갤 수도 있죠. 원자를 쪼개면 핵과 전자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전하를 지니는 물질은 두 가지입니다. 핵 그리고 전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 Q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핵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수에다가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전하를 곱해서 구할 수 있고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Q2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기본 전하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두 가지 있어요.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질, 핵이냐 전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핵에 속해 있는 물질 중에 핵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양성자가 플러스 2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이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전하량 중에 얘는 양성자의 수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에 따른 전하량의 변화가 전류인데요. 그러면 전하량이 변하기 위해서는 이 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사라진다. 그러면 핵이 없어진다라는 얘기겠죠? 혹은 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다. 반대로 전자가 사라지거나 전자가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물론 사라질 수 있지만 핵과 전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일반적인 전기 현상에서는 얘네 둘이 이동함으로 해서 전하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불행히도 핵이라고 하는 녀석은 물질 내부에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경우도 있죠. 액체 상태이면 가능을 하죠. 그러나 고체 상태인 경우 이 핵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핵은 결합구조에 묶여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비교적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이 바로 전자인 겁니다. 물질 내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따른 전하량의 변화를 만드는 가장 주된 요소가 바로 전자의 이동이 되는 것이겠죠. 물론 액체 상태의
녹아있는 이온의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고체라고 하는 부분 내에서는 전자들이 전류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전자의 이동이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자기장, 자성의 원인이 되는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녀석이 바로 전자의 이동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원자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원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중앙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핵이 존재하고 플러스 2 아닙니다. 수소 아니라 다른 어떤 의미의 물질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이 핵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죠. 물론 이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보호 모형을 이용해서 이 내용을 수정했는데 고전적인 모형으로 이 행성 모형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자가 핵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돌고 있다. 즉 여기에서 전자의 이동이 나타나겠죠. 전자의 이동. 자, 그러면 전자의 이동이 나타난다. 바꿔 얘기하면 전자가 움직인다. 또다시 바꿔 얘기하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전류가 흐른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전자의 움직임 자체가 전자의 움직임이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전자의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어떤 원 형태의 전류가 흐르는 것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전류가 흐른다 바꿔 얘기하면 전류 주변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이러한 운동을 우리는 궤도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장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만약 이 전자의 궤도 운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부 자기장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외부 자기장. 자, 만약 물질의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전하가 힘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힘을 자기력 혹은 로렌츠 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잠시만요. 예. 힘의 방향을 좀 찾느라. 힘의 방향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불리우는 방식을 이용해서 찾을 겁니다. 이게 좀 오해를 부르는 행동이긴 한데 오해하지 마세요. 과학적인 내용입니다.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세 손가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지, 그리고 중지, 검지 이렇게 세 가지 손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입니다. 힘의 방향. 그리고 두 번째 이 방향. 이 방향을 우리는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오니까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이렇게 놓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과학적인 내용인 겁니다. 이 손가락이 의미하는 바가 전류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힘, 자기장, 전류의 방향을 표현해주는 방식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인데요. 자기장은 들어가고 있고 전류는 아래쪽 방향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쉬운 데서 해야겠죠. 위로 올라가고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힘을 받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외부 자기장이 나타나면 외부 자기장에 의한 효과에 의해서 이 전자는 안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자, 안쪽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원래는 빨간색 궤도를 따라서 돌던 전자가 빨간색 궤도를 따라서 돌지 못하고 이렇게 좀 더 안쪽 궤도를 따라서 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문제 물론 중간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원래는 전자가 외부자기장, 이 외부자기장이 존재하지 않을 때 빨간색 궤도를 따라서 도는데 외부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면 안쪽으로 힘을 받게 돼서 무조건 안쪽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방향이 반대로 되면 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뀔 건데요. 지금 있는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안쪽으로 힘을 받게 되고 이 힘에 따라서 원래 빨간색 궤도를 따라 돌던 전자가 초록색 궤도로 궤도가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면을 하나 좀 단면을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있는 면. 우리 전류라고 하는 것이 전자의 이동이고 전류가 많이 흐른다, 바꿔 얘기하면 전자가 많이 지나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얼추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 면을 빨간색 궤도도 통과를 하고 초록색 궤도도 통과를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전자가 몇 번 지나가는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몇 번 지나가는지를. 이때 그 속도 변화가 거의 없다. 속도 변화는 살짝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사기입니다. 실제로는 약간의 속도 변화가 발생하는데 우리 그 부분 제끼고 그냥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속도가 비슷하다,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빨간색 궤도를 따라서 돌면 이 까만색 면을 통과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초록색 궤도를 따라서 돌았을 때 역시 까만색 면을 통과하는 횟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때 두 가지 횟수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초록색 궤도일 때가 더 많이 지나가겠죠. 더 짧은 거리를 지나갈 거니까 여기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길이가 짧고 시간이 더 짧게 걸리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횟수를 지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자가 많이 지나간다?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원래는 I만큼의 전류가 흘렀는데 전류가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전류가 증가한다. 자, 그러면 이 증가된 전류가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장을 만들 건데요. 방향은 변하지 않겠죠? 같은 방향으로 돌 거니까. 그래서 변화된 전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된 자기장이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I가 증가한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I'이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 전류보다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증가하는 부분에 의해서 변화하는 자기장이 나타날 건데 이 녀석이 바로 이 변화하는 자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변화하는 자기장이 생겼는데요. 이제 자기장을 이 녀석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보기 위해서 자석을 좀 표현해 볼게요. 자석으로. 자,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나간다라는 얘기는 이쪽에서 자기장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N극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하나.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변화한 전류가 만든 유도된 자기장이 있을 건데요. 이 자기장이 만드는 자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자기장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자석을 생각해 봤을 때 자기장이 이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N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유도되는 자기장이 만드는 녀석은 서로 같은 극을 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 그 궤도 운동에 의해서 유도된 이 자기장은 외부 자기장과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N극과 N극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외부 자기장 대비해서 변화된 자기장이 서로 같은 극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서로
밀어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한 요소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서로 밀어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요소는 바로 전자 자체입니다. 전자 자체. 우리 전자가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불행히도 현대 기술력으로는 전자를 직접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이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눈으로 볼 수 있죠. 얘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체가 크기 때문에. 자, 근데 얘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원자를 실제로 볼 수가 없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현대에는 기술력이 매우 발전을 했고 원자를 실제로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작은 거를 볼 수 있는 우리 방법이 있었죠. 우리 세균 같은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현미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현미경은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원자 크기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행히도 전자는 원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술로는 사실 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 전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와 관련된 가장 주된 특성은 전자가 스핀 효과에 의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자가 사기를 좀 칠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사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방식이 좀 이해하기는 편해서 사기를 좀 친다면 우리 이 모형을 행성 모형이라고 불렀죠. 행성 모형. 중앙에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듯이 이 형태로 전자와 핵의 운동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자가 핵 주위를 돌고 있는 것,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는 운동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운동을 공전이라고 불러왔죠. 공전. 자, 근데 지구가 공전만 하느냐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지구 스스로 돌고 있고 그 지구 스스로 돌고 있는 것을 자전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그 자전과 비슷한 효과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어디까지나 사기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내용이 아닌데 실제로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냥 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냥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표현할게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는 모르는 건데 전자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서 얘가 어떤 다른 것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 녀석의 어떤 전하가 띄고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서 실제로 회전을 하는 건지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그냥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자고요. 자, 그래서 전자가 회전하는 효과에 의해서 역시 이 자기장이 발생하는데요. 이 자기장은 전자의 스핀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전자의 스핀에 의한 자기장. 자, 그러면 이 전자의 스핀에 의한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자에 이렇게 외부 자기장이 들어올 겁니다. 외부 자기장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자기장의 방향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아까 전에 했던 방식 자석으로 좀 바꿔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 부분에 자기장을 만드는 자석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스핀에 의한 효과 역시 이 효과 역시 자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얘도 자석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얘를 자석처럼 이야기해보면 여기서 자기장이 나가고 있으니까 자기장이 나가는 부분을 N극, 자기장이 들어오는 부분을 S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자석과 이 자석, 두 가지 자석 사이, 전자 스핀에 의한 자석과 외부 자석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을 좀 생각해보면 N극과 S극은 서로 반대극이라 서로 당길 거고요. 서로 당길 거고요. N극과 N극은 같은 극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낼 겁니다. 서로 밀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자, 이 녀석을 잡고서 이렇게 당기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얘를 잡고 이렇게 당기면 이 녀석이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들어왔을 때 스핀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이 정렬 상태가 외부 자기장에 맞춰서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렇죠? 아까 전이랑 좀 달라요.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장은 궤도 변화에 의해서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졌고요. 반대 방향으로. 스핀에 의한 효과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스핀이 정렬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스핀이 이렇게 정렬된다. 그렇죠? 자,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 물질이라고 하는 녀석 안에는 물체라고 하는 녀석 안에는 전자가 저렇게 하나만 존재하지 않아요. 전자가 하나만 존재하지 않고 수없이 많은 전자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전자들이 제멋대로의 스핀 방향을 갖고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스핀에 의한 그 자기장 효과, 이 스핀에 의한 자기장 효과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이 물체를 봤을 때에는 자석처럼 작용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얘가 자석은 아니죠. 물론 안에 자석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만약 외부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주면이에요. 똑바로 할 걸 그랬나요? 외부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주면 이 안에 있는 스핀들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이렇게 다 돌아가겠죠. 자기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다 바꿀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녀석 전체가 큰 자석처럼 이렇게 작용하게 돼요. 아, 반대로 그랬죠? 이쪽에 나가는 거니까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N이 아니죠? S극과 N극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전자 궤도 효과에 의한 자기장 변화는 외부 자기장이 들어왔을 때 밀어내는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궤도 효과는 밀어내는 형태로. 자, 근데 전자 스핀에 의한 효과는 당기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기는 형태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 전자에 의한 효과에 따라서 두 가지가 나타날 겁니다. 첫 번째는 궤도 운동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스핀에 의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반응이 달랐죠? 두 가지가 외부 자기장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궤도 운동은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두 번째, 스핀은 당기는 힘이 작용했었죠. 근데 전자는 지구가 타영 주위를 공전과 자전을 같이 하듯이 궤도 운동과 스핀이 함께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궤도 운동과 스핀이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이 궤도 운동과 스핀 중에
누가 더 크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 궤도 운동에 의한 효과가 스핀에 의한 효과보다 크다면 그 물체는 외부 자기장, 즉 외부 자석을 밀어내는 형태로 작용을 할 거고요. 만약 궤도 운동과 스핀 중에 스핀이 더 강력하다라고 하면 외부 자기장, 즉 외부 자석을 당기는 형태로 힘이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궤도 운동과 스핀이 비슷한 경우예요. 궤도 운동과 스핀이 비슷한 경우, 그러면 밀어내는 힘도 당기는 힘도 주도권을 잡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자석에 잘 반응 안 하는 형태가 나타나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얘가 자석이죠? 얘는 자석이고 이 칠판은 지금 자석이 아닙니다. 자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이런 금속을 붙여보면 돼요. 자석이라면 금속이 붙겠죠? 그쵸? 자, 얘는 자석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칠판에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이 칠판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들이 반응을 할 건데 그 반응에 의한 효과 중에 스핀이 더 크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것이고 이렇게 칠판에 자석이 붙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을 이용해서 만약 종이에 붙인다면 얘를 이렇게 종이에 붙인다면 붙을까요? 그대로 떨어지겠죠. 종이는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궤도 운동과 스핀 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석이 종이에 붙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철 같은 경우, 우리 잘 알고 있는 철 같은 경우에는 궤도 운동보다 스핀에 의한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석에 잘 붙습니다. 하지만 종이와 같은 물체는 궤도 운동과 스핀 효과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석에 붙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은 그렇다 쳐도 궤도 운동이 훨씬 더 커서 자석을 밀어내는 물질이 있느냐라는 건데 이런 물질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물질을 반자성 물질이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물질이 구리입니다. 구리.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형태로 힘이 작용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궤도 운동보다 스핀이 더 강한 형태를 우리는 강자성이라고 부르고요. 이 강자성 물질의 대표적인 녀석이 철입니다. 철. 자석에 붙는 철. 그리고 마지막 궤도 운동과 스핀이 비슷한 녀석을 우리는 상자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밀어낼 것이냐, 당길 것이냐, 그냥 반응을 안 할 것이냐, 요것에 따라서 반자성, 강자성, 상자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특성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그림. 만약 안 쓴 색이 없어가지고 그래 너로 하자. 멈춰버렸네요 화면이. 그냥 이 상태에서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외부 자기장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 자기장이 사라진다면 원래 이렇게 존재했었는데 외부 자기장이 사라진다면입니다. 그러면 이 외부 자기장 없어지겠죠. 외부 자기장이 없어지면 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힘이 작용해서 궤도가 변했던 건데 그 변했던 궤도가 변할 이유가 없어지죠.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니까 힘이 사라지니까 초록색 궤도에서 다시 원래 궤도로 돌아갈 겁니다. 잠깐 끊어서 요것 좀 고치고 다시 하겠습니다.